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현우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벡터의 내용 중에서 좀 심도 있는, 좀 더 본격적인,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2시간 동안 사실 뭐 별다른 내용 배우지 않았습니다. 벡터의 뭐 정의를 배웠었고요. 기본적인 연산을 배웠는데, 이제 진짜야, 진짜. 진짜 벡터. 그러니까 벡터를 가지고 이런 거지. 벡터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벡터를 활용해서, 벡터를 이용해서 내가 평소에 하지 못한 무엇인가를 연산을 한다. 뭐 어떤 수학적 상황을 풀어낸다. 이런 게 이제 본질적인 목표거든요. 근데 그 본질적인 목표에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오늘 같은 경우 위치 벡터를 배우면 위치 벡터. 다음 단원에 배우는 뭐 성분과 내적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우는데 여러분 교재는 85페이지 필수예제 4-7번부터 시작합니다. 4-6번까지가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라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4-7번 8번도 사실은 실수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만 좀 이따 배울 위치 벡터라는 개념과 같이 뭉뚱그려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은요 그냥 순수하게 문제풀이도 많이 안 할 겁니다.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많이 할 거고요. 순수하게 위치 벡터가 무엇이고 그 위치 벡터를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치 벡터. 우선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위치 벡터는 아닌데 사실 위치 벡터를 풀다 보면 나중에 이런 상황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있어요. 47번.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세점 OAB에 대해서 벡터 OP는 벡터 OA, OB를 앞에 T, 1 빼기 T, 이게 벡터 OP. 단 t는 0부터 1 사이를 만족할 때 전피는 어떤 도형으로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기하학적으로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해석을 해보자.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풀어서 답이 얼마냐가 아니라 이 식이 갖고 있는 수학적 의미가 무엇이냐.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해석해보자. 읽어보자. 지금 이런 겁니다. 그리고 벡터 문제 중에 이제 고급 문제, 뭐 수능 기준으로 굉장히 뭐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든지 내신에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은요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해석해보자, 읽어보자 이런 내용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지금 평면 위에 뭐 이렇게 볼까요? 그냥 OA, B니까 이 점을 갖다 O라고 놓고요, 뭐 이 점을 A라고 놓고요, 이 점을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벡터 OA는 이렇게 생긴 벡터고요, 이 벡터 OB는 이렇게 생긴 벡터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P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P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이 식을 살짝 변형을 하면 TT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 식은 이렇게 안 쓰겠네요. 벡터 OP는 벡터 OB 그 다음에 T로 묶어내면은 더하기 T에 벡터 OA 마이너스 벡터 O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OA 마이너스 벡터 OB가 뭐냐면은요, 벡터 OA 플러스 벡터 BO니까 이게 벡터 BA하고 똑같아요. 벡터 BA는 뭐냐면 요 벡터하고 똑같습니다. 요 벡터하고. 알겠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런 거야. 벡터 OP는 벡터 OA 플러스 벡터 BA의 실수배, 요런 꼴인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 OA는 뭐냐면 이게 벡터 OA는 잠깐만요. 벡터 OB, 벡터 OB가 아니고 OB. 벡터 OB. 벡터 OB는 요 벡터거든요. 이 벡터에다가 벡터 BA의 실수배인데 그 실수 T가 0부터 1 사이니까 만약에 0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요. 1이면은 얘가 되는 거고요. 뭐 0.5 이 반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벡터의 덧셈의 정의에 의해서 첫 번째는 이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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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벡터가 되고, T가 1이면 이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그 종점 P가 나타내는 자취는 뭐가 되겠습니까? 정답 선분 A, B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좀 재밌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뭐를 기억을 하셔야 되느냐? 실제로 이게 T하고 1 빼기 T인데 그러면 이 값은 0부터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요 값은 역시 T가 0부터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1 빼기 T 역시 1부터 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동그라미도 1부터 0까지 왔다 갔다 하고요. 세모도 뭐 1부터 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동그라미하고 세모, 다시 말하면 벡터 OA랑 벡터 OB 앞에 개수를 합하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기억을 하냐면은
이게 이제 아직 위치 벡터를 안 배워서 좀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자주 이렇게 쌤이 보여줄 겁니다. 뭐냐면 두 벡터를 이용해서, 근데 시점이 똑같아야 돼요. 그 두 벡터의 앞에 개수의 합이 1이면, 물론 이 동그라미 세모가 얼마인지 뭐 어떤 문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수의 합이 1이면 반드시 이 종점은 두 종점을 연결한, 벡터 OP의 종점, 이 P는 두 AB의 종점을 연결한 직선상에 있는 어떤 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나 이게 0부터 1 사이가 되면은 선분이 되는 거고요. T가 만약에 음수면 이제 반대쪽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T가 음수이면은. 이해되겠죠? 아까? T가 0부터 1 사이니까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T가 음수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T가 1보다 커버리면 또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직선 AB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개수의 합이 1이면 점 P의 자취는 직선 AB를 움직이는 겁니다. 단 이때 이 동그라미나 세모가 전부 다 0부터 1 사이가 되면 이제는 이게 3분의 AB가 되는 거죠. 자, 뭐 지금 이 상태에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한 뭐 2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위치 벡터를 배우면 그때 이제 또 다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뭔지는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실수배. 자, 48번.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OA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점P의 위치의 자취를 구하십시오. 벡터 OP는 M벡터 OA, N벡터 OB인데 M하고 N이 전부 다 0에서부터 1 사이가 됩니다. 뭐 아까랑 비슷한 건데, 그지? 아까랑 비슷한 거야. 그럼 이제, 근데 이게 등호가 아니라 이제, 아까는 이게 이랬잖아요. 뭐, M하고 N이 합이 뭐 1이었습니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M도 0부터 1 사이를 지 맘대로 왔다 갔다, N도 0부터 1 사이를 왔다 갔다, 뭐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해볼게요. 보세요. 이게 벡터 OA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벡터 OB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M벡터 OA, M벡터 OB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M벡터, 평행사변형법으로 우리가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M벡터 OA. M이 0부터 1 사이니까 만약에 M이 0이라고 하면은 이 벡터 OA에서 뭐 이런 점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점들. 뭐 0이면 여기 있는 거지. 1이면 여기 있는 거고요. 이 A라는 점이. 이 M벡터 OA에서 종점이 시점 5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N벡터 OB는 뭐냐면은 또 이렇게 생긴 벡터의 실수배니까 뭐 이런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개를 더했잖아요. 그리고 그 더한 값이 0부터 1 사이 앞에 개수값이니까 뭐 반대쪽으로 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이게 0일 땐 여기고 1일 땐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조그마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이게 M이 이런 값이고 N이 이런 값이면 이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M이 뭐 1이라는 값이고 N이 이런 값이면은 이 값은 또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이제 내가 얻고 싶은 P라는 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왔다 갔다 바뀌게 되면 결국에는 이 P의 자취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바로 여기는 이 전체가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M하고 N이 둘 다 0이면은 그냥 원점하고 똑같고요. 둘 다 1이면은 이런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될 것이고요. 그 사이 값이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P 자체는 OA랑 OB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둘레 또는 내부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똑같이 MA 이건데 둘 다 0보다 크다 하는데 이번에는 합이 1 이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위에 거는 M도 1이고 N도 1이면 합이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까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었죠. 합이 만약에 M 더하기 N이 1이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벡터 OA이고요. 이게 벡터 OB라고 하면은 합이 1이면 이 종점을 연결한 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앞에 문제에서 증명을 했었죠. 이렇게 합이 1이면 이게 뭐 T1 빼기 T건 이게 M, N이건 또는 1 빼기 T고 T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합이 1이면 네. 이 종점을 연결한 직선상의 어딘가가 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지금 요 M하고 N이 둘 다 양수란 말은 이 값이 둘 다 양수란 말은 다시 말하면 아까 이 문제에서 이게 0에서부터 1 사이란 말은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란 뜻이거든요. 이 0보다 작으면 둘 중에 하나가 음수가 되는 거고 1보다 커버려도 뭐 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둘 다 양수란 말은 사실은 그 말이에요. 둘 다 양수란 말은 이 앞에 개수의 합이 어쨌든 둘 다 양수란 말은 둘 다 0에서부터 1 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값들이.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요 선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 m하고 n의 합이 1이면 요 선분이에요. 근데 1이 아닐 수도 있죠. 1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m하고 n의 합이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m하고 n의 합이 1 이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게 아니라 1일 수도 있고 0.5일 수도 있고 0.3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가 있냐? 이렇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m하고 n의 합이 2분의 1이면 무조건 개수의 합을 1로 만듭니다. 2m 더하기 2n은 1이 됩니다. 그럼 이런 꼴을 만드는 거야. 뭐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었죠. 2m 그 다음에 2분의 1 벡터 5a 2n 2분의 1 벡터 5b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때 요 2m하고 2n이 개수가 되고요. 요 두 숫자의 합이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 더하기 n이 2분의 1인 경우는. 그러면 한마디로는 2분의 1 벡터 5a랑 2분의 1 벡터 5b를 연결한 선분. 2분의 1 벡터 5a랑 2분의 1 벡터 5b를 연결한 요 선분,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이면 요 중점을 연결한 것에 대해서 연결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만약 3분의 1이면요, 얘가 되는 거구나. 얘가 3분의 2면은요, 얘가 되는 거구나. 따라서 이 m 더하기 n이 만약에 0에서부터 1 사이 값을 갖게 되면은, 어차피 m은 둘레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이 삼각형의 둘레 또는 내부가 되는 거구나. 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문제 정답은 삼각형 OAB의 둘레 또는 내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이건 뭐 이제 아직 처음 공부하면은 필수예제 4-7번이나 8번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실수배를 공부했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뿐이지. 근데 실제로는 이 형태가 뭐 학교 시험이나 내신이나 수능에서 정말 기본적이면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과 수능에서 이제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이 2020 수능까지 출제가 되었어. 근데 그 와중에 지금하고는 위치 벡터 개념이 그 2020년 수능 전 뭐 2019 수능 뭐 그 앞뒤에 평가 모의고사 합해가지고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편적인 연산보다는요, 수능 수학, 고3 수학에서 지향하는 바, 고등 수학의 어떤 최고봉은 단편적인 연산이 아니라 그 식들이 갖고 있는 의미, 그 식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그 식들이 있는 걸 이용해서 어떤 수학적 상황을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넓이, 요 둘레 또는 내부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되겠죠. 이제 진짜 중요한 걸 할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내용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요 위치 벡터를 공부를 하다가 얘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아마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건데 뭐 뒤에 예제 오늘 이제 4-9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고 문제보다는 이론 중심으로 진짜 중요해요.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야. 이거는요. 요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치 벡터를 하는데 쌤이 이제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학생들이 강의를 따라오는 거를 좀 피드백을 해보면은 이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강의도 듣고 시험 문제도 풀고 문제도 잘 풀지만 위치 벡터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거꾸로 이런 거야. 여러분 친구 중에서 위치 벡터를 뭐 선행을 해서 공부했다고 쳐봐. 그럼 그 친구한테 물어봐. 땡땡땡아, 위치 벡터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뭔지 알고는 있거든. 근데 딱 잘라서 이거다라고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여러분이 파악할 겁니다. 위치 벡터라는 게 사실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위치 벡터를 정의하는 이유라든지 그 위치 벡터를 수학적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잘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번 시간에 위치 벡터 딱 하나만 한 놈만 두드려 패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 더 나아가서 방금 했던 4-7번이나 8번 같은 문제들이 사실은 위치 벡터를 알고 나면은 굉장히 그냥 뭐 스무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 하겠습니다. 위치 벡터는 말 그대로 이 단어가 관계가 있어요. 위치와 관련된 벡터? 위치와 관련된 벡터? 뭐 이런 말인데 사실은 위치 벡터는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히스토리. 이런 벡터가 있어요. 이런 벡터가 있습니다.
벡터는 이렇게 주구장창 시점, 종점만 주어지면은 예, 다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배웠냐면은 이렇게 벡터는 시점, 종점의 절대적인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시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방향과 크기와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점, 종점이 다르지만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똑같은 두 벡터가 있다고 하면 이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벡터가 같은지 다른지는요, 이 화살표가 겹쳐지느냐 안 겹쳐지느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로 절대적인 위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수많은 벡터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벡터들이 막 이런 벡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벡터들 하나하나가 딱 봤을 때는 같은 벡터인지 다른 벡터인지 뭐 어떤 위치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찾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 위치 벡터의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지금부터 사용하는 모든 벡터는 나는 시점을 고정을 시켜버릴 겁니다. 시점을 일치시켜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요 벡터랑 이 벡터는 다르지만 지금부터 사용하는 모든 벡터는 시점을 요 노란색 점으로 일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느냐? 어차피 모든 벡터는 자유롭게 평행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벡터도 뾰로록 옮겨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뭐 이런 벡터도 뾰로록 옮겨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벡터도 뾰로록 옮겨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벡터도 띠리릭 옮겨가지고 여기서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벡터의 시점을 고정을 시키는 개념이 위치 벡터의 출발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왜 했느냐라고 하면은 벡터를 정의하려면 원래는 시점도 알고 종점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간단한 행위로부터 우리는 자 어떤 벡터가 있으면 지금부터 사용하는 모든 벡터는 시점을 여기로 일치를 시켰기 때문에 시점을 고정시켜버리면은 종점이 바로 하나의 벡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벡터의 종점은 이거야. 이 벡터의 종점은 이거야. 이 벡터의 종점은 이거야. 이 벡터의 종점은 이겁니다. 모든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종점만 주어지면은 벡터 하나가 자동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한마디 이만인 거야. 자, 지금부터 오늘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모든 벡터는 시점을 이 점으로 일치를 시킬 거야. 보통 이거 5라고 씁니다. 5. 원점을 나중에 좌표로 옮길 건데 그때는 원점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아니면 이제 기준점. 그러면 이런 점이 하나가 있어. 그럼 여러분한테 애들아 이런 점이야 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쌤께서는 이런 벡터를 말씀하시는군요. 애들아 이런 점에 이런 점. 그러면 쌤 이런 벡터를 말씀하시는군요. 애들아 이런 점이야. 그러면 이런 벡터를 말씀하시는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내가 지금부터 점만 딱 불러주면은 무슨 벡터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원칙적으로 어떤 벡터를 표시하려면요 굉장히 번거로워요. 왜냐면 봐봐. 벡터를 표시하려면 크기도 알고 방향도 알아야 되지. 그지? 근데 크기는 되게 쉬워. 말로 표현하면 돼. 크기가 1이야, 크기가 2야, 크기가 10이야 이러면 돼. 근데 방향을 말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방향을 말하기가. 이거 방향 어떻게 말합니까? 이건 그나마 쉽다. X축의 양의 방향. 이 벡터 어떻게 말합니까? 그럼 말하려면 뭐 삼각함수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루는 각이 뭐 반식의 방향으로 45도이다. 근데 그 45도인 거는 그래도 그나마 쉬워. 근데 이 각도가 특수각이 아니야. 각이 37.6536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방향을 말하기 되게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 위치 벡터의 개념을 통해서 사용하시면은 종점만 불러주면 돼요. 자, 시점은 여기기 때문에 종점은 이 점이야. 종점을 딱 찍어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로부터 크기와 방향이 모두 다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종점이 여기야. 이 벡터군요. 종점이 여기야. 이 벡터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종점만 딱딱딱 불러주면은 벡터가 바로 뾰로록 결정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배웠잖아. 근데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종점 하나가 벡터 하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벡터의 연산을 지금부터 하고 싶은데 그 벡터의 연산을 무슨 연산을 통해서 하느냐? 바로 점의 연산, 좌표의 연산. 이 좌표의 연산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개념까지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와닿지는 않죠. 근데 뭔지는 알겠지. 벡터를 표현하기 되게 까다로워요. 왜냐면 이 벡터를 지금까지 표현했던 거의 대부분 다 그림 그려서 표현했습니다. 왜냐? 크기 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위치 벡터를 사용하면은 시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점만 찍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종점을 찍어주는 것도 귀찮아. 뭐 하면 돼요? 이거를 나중에 좌표로 불러만 주면 됩니다. 모든 벡터의 시점은 좌표 평면상의 원점으로 일치시킬 거야. 그러면 종점 좌표만 불러주면 돼. 종점이 3,5입니다. 그러면 쌤 3,5야? 그러면 시점이 0,0이고 종점이 3,5인 벡터니까 그래 크기는 얼마이고 방향은 얼마 어떤 방향인지를 그냥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좌표 다시 말하면 벡터의 성분을 통해 가지고 표현하는 게 이 다음 단원에 나옵니다. 다음 단원에. 근데 그게 전부 다 위치 벡터의 개념으로 출발하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이게 끝입니다. 결국에는 벡터가 표현하기가 까다로운데 이걸 쉽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정도 생각하시고 이걸 이제 여러분 교재에는 나와 있는 용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잠깐 위치 벡터 설명이 정석 교재에 안 나와 있나? 잠깐만. 어드바이스 1에 나올까? 어드바이스 1에. 자, 어드바이스 1 여러분 교재 87페이지에 보면은 네모 박스가 있고 밑에 어드바이스가 있잖아요. 그 어드바이스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밑줄만 하나 잠깐 그어보겠습니다. 평면 O의 한 정점 O를 정해져 놓으면 이미의 평벡터에 대해서 위치가 단 하나로 정해진다. 역으로 말하면은 단 하나로 정해진다.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점을 고정하면 종점과 벡터가 1대1로 대응한단 말이거든요. 어디에 밑줄을 긋냐면은 마찬가지로 곧 다음에 밑줄 보세요. 시점을 한 점 O로 고정하면 고정하면 밑줄 그으십시오. 지금 87페이지 어드바이스 1 부분의 위에서 5번째 줄인가요? 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고정하면 그 다음에 벡터랑 종점 A는 1대1 대응이다. 또 밑줄 그으십시오. 1대1로 대응한다. 1대1 대응이다. 그러니까 시점을 고정하면 종점 하나가 벡터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벡터 연산을 할 건데 전부 다 종점, 점의 연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느냐? 첫 번째가 내분점의 위치 벡터.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분점의 좌표를 찍는 방법은 이미 평면 벡터가 아니지. 고1 과정에서 배웠었잖아. 내분점, 외분점.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컴마 이렇게 배운 거.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 벡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O고요. A고요. B입니다. 자, 지금부터 사용하는 모든 벡터는 시점을 O로 일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종점만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선분 AB에 이 선분 AB를 내분하는 어떤 점 P가 있어요. 그 P는 요렇게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때 얻어지는 요 벡터, 다시 말하면 벡터 OP는 이 벡터 A랑 벡터 B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걸 이제 벡터 OA라고 쓰기도 하고 있으면 줄여가지고 그냥 벡터 A라고 쓰겠습니다. 요거는 벡터 B라고 쓰겠습니다. 네. 요거는 벡터 P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 벡터 P는 이런 것도 지난해 했었죠. 평면상의 모든 벡터는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 당연히 벡터 P도 벡터 A랑 벡터 B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꼴로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벡터 A 더하기 무슨 벡터 B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P가 지금 종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표현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선은 요 벡터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이 벡터 뭡니까?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니까 이게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벡터가. 그러면 OP 벡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OA 벡터 더하기 A부터 시작되는 여기까지 가는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써볼게요. 벡터 P는 벡터 A 더하기 벡터 A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벡터. 그럼 이 벡터는 어떻게 쓰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벡터의 실수배죠. 몇 배입니까? M 더하기 N분의 M배. 길이가 M 대 N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벡터는 방금 뭐였습니까?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였으니까 거기에다가 뭐예요? M 더하기 N분의 M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m 더하기 n분의 m. 실수배. m 더하기 n분의 m. 이거를 풀어 써볼게요. 벡터 A가 있으니까 A는 A끼리, B는 B끼리. 정리를 하면은 이 식은 m 더하기 n분의 1에서 m 더하기 n의 마이너스 m이니까 n 벡터 A 더하기 m 더하기 n분의 m 벡터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꼴로. 이런 꼴로. 이런 꼴로. 이게 쓸 수도 있고요. 요거를 또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m 더하기 n분의 m 벡터 b 더하기 n 벡터 a 한 번에 통분해가지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기억을 하는데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인 거야. a하고 b를 점으로 생각을 해봐. 점으로. 그럼 여러분들 a하고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거 좌표상에 배웠잖아. 수직선상에서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na 라고 썼던 기억납니까? 크로스로 곱했던 기억납니까? 이게 크로스로. m은 b랑 곱하고 n은 뭐 a랑 곱하고. 고1 과정 배웠잖아요. 이거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인데 여기를 m 대 n으로 여기 x라고 놓으면은 이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x는 어떻게 구합니까?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na라고 썼던 게 고1 과정에서 수직선상에서 배웠잖아요. 좌표 평면상에서도 배웠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이거는 그냥 점으로 내분했을 땐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벡터를 가지고 내분하는 걸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종점 하나가 벡터 하나하고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1대1로 대응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점의 자리에 벡터를 대입해 식이 똑같은 겁니다. 그럼 쌤, 외분점은요? 쌤, 내분점, 외분점 어떻게 하면 외분점? 같은 논리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외분점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분점은. 벡터 Q라고 놓을까요? 벡터 Q는 m-n분의 m 벡터 b-n 벡터 a라고 하면 이걸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외우십시오. 뭐 외우고 말 것도 없지 사실은. m 더하기 n, mb 더하기 na 이 형태는 고1 과정에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냥 벡터를 바꾼다는 개념인 겁니다. 증명을 방금처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식이 갖고 있는 그 가치, 의미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이렇게 있는 상황들이 앞으로 많이 사용될 겁니다. 근데 이것의 가치는 뭐냐면요, 벡터 A 앞에 어떤 개수가 복잡하게 있습니다. 벡터 B 앞에도 어떤 개수가 복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니까 이게 세모와 네모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나요?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세모와 네모를 더한 게 얼마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1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1. 그러니까 이게 몇 대 몇으로 내분되는 상관없어요. 이 벡터 A랑 벡터 B 앞에 개수가 1이 되면 반드시 이 벡터, 새로운 벡터 OP는 A하고 B를 내분하는 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따라오세요 또. 만약에 이런 꼴이 된다고 하더라도, 외분점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m-n분의 -n 벡터 A 더하기 m-n분의 m 벡터 B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요 앞에 있는 개수와 요 앞에 있는 개수가 역시 더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분점이고 외분점이고 무조건 요 벡터 앞에 개수의 합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음과 같이 일반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벡터 B가 벡터 A랑 벡터 B에 다 시점이 똑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앞에 요 세모하고 네모의 합이 1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요 벡터 P의 종점은 A, B의 내분점 또는 외분점이에요. 근데 내분점은 선분 A, B 위에 어딘가 있겠죠. 내분점은 이렇게 있겠죠. 외분점은요? 외분점은 이런 데가 외분점 아닙니까? 이런 데가? 이런 데가 외분점 아닙니까? 따라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개수의 합 1이라고 하면 바로 직선 A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분점의 특징은 항상 MN 값이 양수고 내분점은 이 값도 양수고 이 값도 양수입니다. 양수 조건이 나와 있으면 선분 AB가 되는 거예요. 선분 AB가. 그리고 따라오세요. 지금 이런 것처럼 둘 중에 하나가 음수, 하나는 양수 이런 식으로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가 되면서 개수의 합이 1이 되는 경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외분점이니까 요 바깥쪽 반직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끝입니다. 끝. 이 위치 벡터의 개념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고, 자, 보겠습니다. 선분의 분점의 위치 벡터 최종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 벡터 P 내분점이 저기서 M 더하기 N분의 M 벡터 B 더하기 M 벡터 A. 또 외분점은 M 빼기 N의 M 벡터 B 빼기 M 벡터 A. 이렇게. 근데 이것이건 개수의 합이 항상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특히 이제 중점의 위치 벡터는 이게 벡터 A이고 이게 벡터 B야. 연결한 것의 중점을 긋는 벡터는 이게 1대 1이니까 여기다가 1, 1, 1, 1 집어넣으면 2분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여기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특히 이제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이거 이런 복잡한 그림 같은 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무게중심. 이거는 이제 무게중심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자, 이거는 이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벡터 A라고 놓고요. 요거를 벡터 B라고 놓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무게중심을 이렇게 그어서 요 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긴 벡터를 물어봤다고 치면은 요 벡터 뭐 G라고 나올까요? 이 벡터 G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 요 벡터의 3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벡터가 방금 뭐였습니까? 2분의 1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 아니었습니까? 거기에다가 이게 2대 1로 내분한 점이니까 곱하기 3분의 2를 하시면 이렇게 없어지면서 얘가 3분의 1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자, 무게중심 첫 번째야 이게. 무게중심 두 번째. 이런 삼각형이 있고요. 이게 A이고 B이고 C이고 이런데 기준점, 시점이 O가 있다고 치면은 이런 벡터, 이런 벡터, 이런 벡터가 있겠지. 맞나요? 그래서 이걸다가 벡터 A, 여기를 벡터 B, 여기를 벡터 C라고 하면은 그때 요 무게중심을 나타내는 요걸 갖다 쓰면 G라고 놓으면은 이 벡터 OG, 이걸 벡터 G라고 놓으면 이 벡터 G는 어떻게 쓰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건 조금 다르죠. 정답은 3분의 1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더하기 벡터 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외운다는 느낌보다는요. 이 무게중심을 결국에는 내분점과 관계가 있는데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요거의 중점을 잡아요. 이렇게 그어서 이 중점을 잡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벡터가 뭔가요? 벡터 B랑 벡터 C의 중점을 종점을 잡는 벡터니까 2분의 1의 벡터 B 더하기 2분의 1의 벡터 C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벡터와 자, 요 벡터 G의 의미는 벡터 OA와 벡터 O, 이거 M이라고 볼까요? 벡터 OM을 2대 1로 내분한 점이니까 최종적으로는 3분의 여기가 1의 벡터 A 더하기 2의 요 벡터 2분의 1의 벡터 B 더하기 2분의 1의 벡터 C 해서 구하면은 2가 약분되니까 정답은 3분의 벡터 A, 벡터 B, 벡터 C를 더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잘 됩니까?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용합니다. 그 유용한 사례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쭈르륵 할 건데, 다음 시간 문제풀이도 만만치 않아요. 우선은 오늘 배웠던 내용은 뭐 알고 나면서 배운 것도 아니죠. 그냥 개수합이 1이고 M 대 N이면은 크로스로 이게 M 더하기 N분의 M 벡터 B 더하기 M 벡터 A구나. 이것만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방금 했던 요 문제랑 관계가 있어요. 개수의 합이 1이네? 맞습니까? 그리고 시점이 전부 다 5로 똑같은 거니까 시점이 똑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위치 벡터 개념을 풀 수 있습니다. A하고 B의 종점을 몇 대 몇으로? 1 빼기 T 대 T로 내분하는 점을 나타내는 게 바로 P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T가 0부터 1 사이니까 결국엔 선분의 A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같아요. M 더하기 N이 1이면 아까 말했지만 내분점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됐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4-9번부터 할 건데요. 4-9번부터 있는 4문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문제가 있는데 만만치 않아요. 이 5문제를
미리 풀어볼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 읽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서 야 위치 벡터를 어디다 사용하지?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일직선상에 있고 몇 대 몇인지를 구하는 이런 중3 때 도형 문제 풀 때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들을 이 위치 벡터를 활용해서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